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네, 안녕하세요. 후보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한 0.4% 정도 밀렸죠. 이 외인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모건 스탠리 쪽 창구에서 외인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저 창구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라든지 아니면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쪽 또는 뭐 좀 커다란 창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그 외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 좀 꾸준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메릴리치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데처럼 좀 단타성 매도 물량이 아니라 매수 물량이 들어올 때는 좀 큼지막하게 여러 번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좀 큼지막하게 꾸준히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모건 스탠리 중에 창구 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지수가 계속해서 밀렸죠. 거기다 어저께 이제 공매도까지 나오면서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물량이 나오고 종목이 밀리니까 지수도 같이 연동돼서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투심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손절 처리하거나 아니면 신용 있던 분들 지금 연속적으로 한 5일, 6일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 신용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미수 쓰시는 분들 강제 매매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종목은 밀리고 반대로 또 지수가 또 밀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투신과 지수와 종목과 그 다음에 공매도 이 4개의 키워드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조금 깊게 눌렸습니다. 근데 좀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3월달부터 올라갔을 때 특별하게 뭐 조정다운 조정이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많이 올라간 편인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좀 조정이 깊숙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좀 건전하게 올라갔으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계단식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 방향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최근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조정이 한꺼번에 나오고 그 조정폭이 생각보다 컸다. 그리고 공매도라는 이슈 그 키워드에 좀 핑계를 삼아서 조정을 조금 깊게 가져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 증시를 꺾을 만한 뭐 악재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리고 공매도 같은 부분도 지금 한 1년 2개월인가 1년 정도 정지가 되어 있다가 다시 나온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었고 다행히도 내일 또 휴장이기 때문에 한 템포 정도 쉬어간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매도에 대한 부분 아니면 그 분위기 이거를 정도 한 번 정도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음 주 목요일 정도는 글쎄요 이렇게 또 공포스러운 장이 나올까 싶긴 합니다.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고 브레이크 걸리고 추세를 돌려 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SK바이오팜은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실적은 나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무기를 좀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무기는 뭐예요? 에스코프리라는 부분입니다. 얘가 작년에 좀 매출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에 고려해서 기대 이상의 매출이다라고 한 것은 뭐예요? 얘네들이 비대면 영업을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면 영업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러면 얘네들이 매출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를 따지고 보면은 이 효과들을 의사들이 직접 어떤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 연구지라든지 이런 데서 보고 나서 처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처방을 시작했더 그리고 나서 이제 효과를 보고 추가로 처방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생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이 약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다라는 거죠. 거기다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이 몇 달? 7월? 8월? 이때쯤 되면 이제 뉴욕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전체가 정상화 된다라는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은 뭐가 된다는 거죠? 대면 영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 이상으로 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뇌전증 신약 유럽 판매 허가도 나왔습니다.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받았어요. 단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 역시 일단은 시판이 되고 판매가 되고 매출이 나와봐야죠. 거기서 로열티를 받을 거니까 그거는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엑스코프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 1조 매출이 실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슈가 한번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 1조 매출입니다. 단일 품목으로 1조 매출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SK바이오팜들이 한 2천억 정도? 그 정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한번 좀 재물을 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이렇게 적자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엑스코프리를 잘 활용을 하고 그게 조금 괜찮다라고 하면은 연 1조의 매출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기대감, 장밋빛 뭐 이런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4월 16일 날 날짜로 봤을 때 엑스코프리가 미국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니까 엑스코프리 처방이 많아지면서 매출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슈가 한번 나왔었죠. 뿐만 아니라 이 뇌전증 치약 그 발작 100%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 빈펫인가 비팸인가 이거죠. 빈펫 이것과 좀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한 1조 7천억 정도의 매출을 낸다라고 해요. 근데 세노바메이트가 향후 빈핏보다 빈펫이죠? 왜 이렇게 다르죠? 빈펫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임상 데이터가 누적이 나간다라는 가정하에 빈펫 매출의 50%입니다. 50% 수준만 해도요. 단일 품목으로 8,500억 정도가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뉴스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 잠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때 뭐 일단은 1등으로 가고 있는 빈펫을 조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 점도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에스코프리를 지금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은 후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스노시 역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스노시라는 부분이 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에스코프리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지금 에스코프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공매도 부분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요. 지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방으로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으로 단기간에 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얘들도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에서 지지를 못하고 조금 밀리고 있었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왜? 이 SK바이오팜 하나만 밀리고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수가 오후장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종목들도 같이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바이오팜에서 볼 수 있는 악재들은 지금 새로운 악재가 눈에 띄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전에 뭐 SK 이노베이션, LG 화학이라든지 LG 이쪽에서 배터리 전쟁이라든지 거기서 합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블록들이 1조 1천억 정도가 나오고 이 정도의 악재성은 있었는데 SK 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악재는 따로 눈에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밀리고 있는 이 자리가 그렇게 두렵거나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월부터 4월 초까지죠. 요런 시그널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공방을 했어요. 그쵸? 밀릴 것인가, 지지할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여기서 한 달 넘게 이렇게 공방을 하다가 결국 이런 결론을 나오게 됐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대응이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좋았겠지만,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목도 같이 연동이 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실적이라는 부분 역시 지금은 적자 기업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2년 3년 정도 그 세노바메이트라는 약품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스노시 역시 세노바메이트를 따라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2년 3년 후의 얘기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런 데서 들어가셨던 회원님들은 이 라인을 좀 찾기는 힘들겠죠. 참기는 힘드시겠죠. 여기서 좀 분위기가 좀 괜찮게 움직이면서 아 그래도 얘가 여기 라인까지는 한 번 정도 치지 않을까 그렇게 봤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갔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조금 조정을 좀 깊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합리화일까요? 자, 일단 여기서 조정을 받고 적어도 이 라인까지는 한 번 정도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SK바이오팜에 깃들어져 있는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악재라고 하는 것은 뭐 SK바이오팜 정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SK바이오팜도 뭐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밀렸거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뭐 가격이 높다라고 책정이 되면서 더 밀려야 돼 이런 의견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그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4층 채널로 넘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톡 친구는 좀 정확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넘어가면은 아이디로 추가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고 아이디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HBTV1004 입력을 하시면은 저 허브경제TV 로고와 함께 친구 추가 버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요거 클릭,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면 상담 진행이 될 거니까 요대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루트이기 때문에요. 요거 한 1분이면 다 진행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친구 추가가 되어 있어야지 혹시라도 4층 채널에서 그룹 톡을 만들어 갖고 초대해 가지고 속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